새로운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정신적으로 힐링을 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느껴보고 싶은 걸 느낄 수 있는. 네,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설레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진짜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네. 이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이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우리가 읽고 넘기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행을 좀 떠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 손미나 저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지시죠? 네. 망설임 없이, 네, 진짜. 아나운서 하시다가 그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스페인 너는 네. 자유다라는 그 책. 왜요? 네? 너무 잘 썼고요.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네. 막 너는 자유다 막 이러면서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많은 분들 가슴에 좀 충동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네. 지금까지 한 10년 됐거든요. 책이 나온 지. 적어도 한 20분 이상 제 책을 읽고 직장을 그만뒀다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네. 제가 만나지 못한 분들 중에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예, 이제 크게 책임져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그 제목이 줬던 어떤 특별함? 제가 그 수혜자죠, 예, 그 덕분에 책 쓰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행운을 얻었으니까요. 네. 정말 많은 분야에서 바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그 바쁘다는 말을 저만큼 실감하면서 메일을 보낸 사람이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편집인 일을 하고 또 손미나 앤 컴퍼니라는 저희 회사가 있고요. 또 알랭드 보통 씨가 설립한 인생학교의 서울 지부를 또 맡고 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보시다시피 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쓰기도 하고 제 방송 프로그램 한 3개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는 그 중에 어찌 보면 일인 한 3역에서 5역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기쁨도 어려움도 많지만 기쁨도 그렇게 많아서 인생을 이렇게 확 축소시켜서 매일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예, 그래서 부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한 1,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돌아봤을 때 제가 그만큼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 열정의 원동력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호기심 같아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호기심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소설가가 되고 번역가가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한 권씩만 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나운서로 방송을 했을 적에 엔터테인먼트 프로부터 퀴즈쇼부터 무슨 콘서트, 뉴스까지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한 그 덕분에 한 가지로 그 오랜 커리어를 쌓진 않았지만 제가 다양한 어떤 그 경험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일을 하는데 발판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글쟁이가 되자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유희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에세이라는 장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에세이를 계속 써나가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설도 쓰고 그리고 번역이라는 것도 제가 외국어 전공했으니까 해보고 뭐 예를 들면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쓸 수 있으면 써보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막 이런 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을 했던 건데 확실히 소설을 썼던 거는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인생을 한 템포 이렇게 멈추면서 삶을 이렇게 천천히 아주 깊이 드릴로 땅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였고 글도 확실히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이만큼의 소설이 나오려면 얼마나 뒤에 많은 원고가 있어야 되는지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훨씬 이제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단거리 뛰는 것처럼 조금 더 쉬워진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인생학교라든가 허핑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더라고요. 예, 이제는 글쎄요, 그 다음막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늘 그래 왔듯이, 저는 이 다음에 뭘 해야지라는 목표로 그 일을 하기보다는 항상 그냥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문이 제 앞에서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만요. 저는 그 손민아 씨 첫 책 나왔을 때 그 네. 책을 읽고 네. 제가 소개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그때 짐작을 했었어요. 아, 이분은 그냥 글 쓰는 쪽으로 가시겠구나라는 걸 그 첫 책에서부터 그러셨어요. 눈치를 챘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은 뭐 직업이 다른 거인데 그렇겠느냐 이렇게 다들 그랬을 때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그 느낌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분은 뭐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 안에서 고정돼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이것도 한번 던져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는 분이구나. 이미 걸어갔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짐작이 가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감사합니다. 예, 네. 글 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문학 작품도 쓰시고 번역도 하시고 네. 예, 또 사회 활동도 하시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뭐 걸어간다는 표현 저는 상당히 큰 칭찬으로 예, 들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걸어간다는 표현이 사실 제가 추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 와중에 글쓰기는 항상 제 옆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글을 쓰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옆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학교나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것도 결국은 그 길 위에 이렇게 놓여있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하고는 약간 좀 다른 면에서 충격을 네. 받았었는데 사실 저는 아나운서를 막 꿈꾸면서 네. 손민아 저자님, 선배님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기억에 한 2004년 네. 그쯤에 딱 네, 맞아요. 그만두시고 유학을 가셨다가 오셨는데 완전히 그만두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거기에 충격을 사실 적지 않게 받았어요. 이렇게 되게 선망하는 내가 저 자리에만 가면 막 이런 분이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저럴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걸 오늘에 여쭙게 되네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아나운서로 제가 10년을 일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거나 뭐 즐겁지 않다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카메라 불이 이렇게 빨간 불이 꺼질 때까지 전혀 힘든 줄 모르고 10시간 녹화를 한 적도 있고 뭐 주 7일 근무를 제가 5년을 했는데요. 한 번도 그 사생활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빨리 남들보다 앞서서 달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계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란 직업이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그보다 좀 더 이제 말로 하는 소통 말고 좀 더 깊이 있고 더 집중적인 그런 소통을 대중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밖으로 쏟아내는 과정이잖아요. 이 프리젠팅 하는 거는. 네. 근데 그보다 좀 내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브라운관이나 혹은 마이크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기보다 진짜 땅을 밟고 내가 진짜 손에다가 흙을 만지고 물을 만지는 느낌으로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때 제가 3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주변의 사회적인 시선이 그런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자가 30살이 넘어서 혹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새로 도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들 이제는 안정을 찾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뜻 들었을 때는 맞는 말 같지만 자꾸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독립해서 뭔가 내 삶의 지표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이나 돼야 하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아이와 맞아요. 같은 거거든요. 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띠뚱띠뚱 하고 넘어지고 이러다가 제대로 걷기 시작하려면 그 말랑말랑한 연골이 뼈가 될 때까지 많이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갑자기 일어나서 완벽하게 걷는 아이들은 없는데 어찌 보면 제가 느끼기에 이미 유명한 아나운서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제 안에 열매 그 성숙도를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걸음마하고 자꾸 넘어지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실패하고 용감하게 뛰어나가고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지 말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좀 찾아 나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두렵지 않았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두렵지 않았다면 저는 살아있는 존재가 이미 아닐 거예요. 두렵다는 건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는 자유가 많다는 거에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불안하다는 건 나에게 또 자유가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기승전결이 완벽해서 마치 이렇게 한 번에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예. 쏙쏙 들리죠? 네. 예, 이렇게 너구를 읽고 제가 다음 질문을 뭘 해야 될지를 읽고 말씀을 계속 듣게 그래서 되는데.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여행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도대체 여행할 틈을 언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낸 거죠, 이번엔 사실. 그러니까, 네. 왜 돈도 있잖아요. 월급 받아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는 요만큼은 꼭 저축을 해야지라고 먼저 세이브를 시켜놓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 쓰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의 휴식은 꼭 취하겠다. 나는 인생에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은 반드시 쉼표를 찍겠다라든지 이 여행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시간을 할애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에서 이제 열심히 메꿔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에게 페루 여행은 한 3년 전부터 꼭 가야겠다는 제 마음속에 그 의지가 있었고 또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만들고 허핑턴 포스트나 인생학교 준비를 하고 굉장히 바쁜 시기였지만 저희 그 회사 직원이나 동료들한테 계속 주입을 했어요. 내가 3월 달에는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데뷔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행은 네. 길 위의 학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행을 계속 가시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어쨌든 틈을 내시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시고 그런 거 보면 여행이 진짜 좋으신가 봐요. 뭘 얻어오시는 거예요? 여행만큼 시간 대비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사람을 그렇게 크게 성장시키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고요. 그것도 아주 양서를 읽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어디에서 하는 경험 혹은 이렇게 앉아서 책상에서 배우는 그런 강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끔 여행지에서 얻어진 것은 정말 가슴 깊이 박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냥 배움의 터니까요. 장터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학생 시기를 벗어나서 좀 성인이 되어가지고 사회 안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다 보면 그때야말로 많은 고민이 생기고 학생 때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고민이 생겨나고 그때 정말 선생님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물어볼 때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20대에서 30대 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막막해지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커지기 때문에 뭐 어디 기대기가 힘들어질 때 사실 그럴 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 어린 학생처럼 품고 세상이 이런 거야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떠나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이 하는 기능 중에 또 디톡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영혼의 디톡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뭐 내가 아무리 안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예, 바쁘고 경쟁이 치열하고 뭔가 하여튼 좀 조급해지는 면이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불안함, 뭐 자유를 얻어서 얻는 불안함은 괜찮은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경쟁을 하고 뭐 스테이터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생기는 그 현대인의 네. 불안감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찜질방 가듯이 영혼의 찜질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떠나주는 과정,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떠나고 싶네요, 이제 갑자기. 얼른 빨리 책으로.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잠시 제가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루 내 영혼의 바람이 분다. 분다. 예, 하여튼 늘 제목은 참 멋집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자유다. 이번에 페루는 내 영혼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표지도 저 너무 예뻐요. 아, 이거요? 보기만 네. 해도.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너무, 여기가 표지, 먼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쿠스코라는 그, 잉카들의 수도였죠. 거기에서, 마추픽추까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네. 지금은 기차도 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곳을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잉카들이 그곳을 다 걸어서 가면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줄줄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거든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결코. 근데 아주 소박하지만 정말 이게 어떤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평화로움의 상징? 그런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적당한 초록빛의 풀밭과 아주 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들꽃들과 햇살 그리고 고지대기 때문에 하늘이 굉장히 가깝고요. 그 잉카들의 어떤 영적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트레일을 걷는 코스가 또 있어요. 네.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는 것처럼.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이 모라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마을은 여기 보시면 이 동그랗게 이제 그 네. 밭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옥수수나 감자를 경작하면서 실험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같은 지역이지만 워낙 그 독특한 지형인 곳을 잘 찾아서 특수한 방법으로 저걸 만들어서요. 각 층마다 다른 지역인 것처럼 온도와 습도가 다르대요. 와. 그래서 거기서 경작 실험을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실험의 장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 어떤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어떤 조형물처럼 되어 있고요. 이 앞에서 제가 떠나기 싫어가지고 지금 다들 가자 그러는데 네. 원래 표지에 쓸 생각이 아니었고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여기 잠깐 누워야겠다. 잠깐 이걸 즐기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일행들을 붙잡아 놓고 벌렁 들어넣어서 잠깐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저희 친구가 이거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목을 짓고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네, 이 표지를 쓰게 됐습니다. 진짜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네. 꼭 가서 한번 저렇게 누우셔야죠. 진짜요. 네. 딱 저 자리에 누워야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책 이야기를 다시 네. 들어가면 그야말로 열정적인 여행 작가입니다. 손민아 작가의 그러니까 3년 만에 선보이는 이제 여행 에세이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또 인간과 자연, 그리고 또 과거와 현재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미지의 나라가 바로 페루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도 소개를 하는데요. 바로 그 페루를 배경으로 해서 이 페루라는 나라에서 손민아 작가가 본 것과 또 만난 사람들과 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페루라는 나라를 특별히 떠나게 된 어떤 계기, 그러니까 그곳을 네. 선택한 계기, 또 특별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저에게는 제가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중남미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그래서 갔었고 칠레도 갔었지만 페루는 그 중에서도 인디오들의 삶이 많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과거 속의 중남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항상 뒤에 지나온 시간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은 사람이라 그 원형을 찾아 네, 들어가는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꼭 가고 싶었던 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랑 그 스페인에서 석사 과정을 할 적에 아주 절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페루인 그 기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고 워낙 뭐 그 아버지도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의사시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였는데 파리에 살 때도 또 같이 그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석사과정 동기 중에 뭐 한국 사람을 제외한 국제적인 친구 중에는 거의 베스트 프렌드 몇 명 안에 드는데 그녀가 이제 페루 고향이 또 마추픽추 근처에 이고 해서 저에게는 언젠가 꼭 가서 그녀와 함께 그곳을 보는 것이 이제 꿈 중에 하나였고 이제는 정말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이제 그 시기가 제가 좀 힘들었던 때였어요. 이제 3년 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께서 역사학자셨고 그래서 페루 같은 나라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제 제가 예전부터 듣기로 콘돌이라는 새가 현재 세계와 그리고 그 신의 세계를 이어주는 동물이다라고 해서 그냥 뭐 그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딸 자식의 마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예, 그래서 가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또 하나의 제 고향 같은 나라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어떤 말하자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떠나보내시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이루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게,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왜냐면, 뭐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 있지만, 그보다 또 다른 어떤 그 후의 그 시간들은 그 외에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 주변 사람들을 또 챙겨야 되고, 어쨌든 간에 좀, 강한 사람 코스프레를 좀 해야 된다고 할까요? 사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딘가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위로받는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에 매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항상 여행하고 사람들한테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을 주는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내가 인생에서 큰 위로가 필요할 때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그래서 이것은 뭐 사업적으로나 어떤 다른 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꼭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중간에 거쳐갔던 곳이 많지만 그 콜카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는 그 아레키파라고 하는 페루의 제2의 도시, 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거기를 거쳐서 차를 타고 정말 깊은 산속까지 해발 4,960m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 지나서 깊은 계곡을 가야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100%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운이 좋아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콘도를 만났고요. 그 과정이 사뭇 감동적이었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 쿠스코에 갔을 때 가이드를 해줬던 인디오 청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특별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어떤 저의 육감을 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쿠스코 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애를 써서 겨우 다시 찾았고요. 그레고리라는 그 친구가 저희를 다시 가이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가이드와 손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애를 써서 그 인연이라는 거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이 선물을 하지만 그거를 잡아서 정말 오래 끌고 가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그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레고리라는 친구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가이드가 아니라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 친구가 저도 모르게 깜짝 선물로 그 페루 사람들이 빠고라고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게 예, 일종의 어떤 의식인데요. 네. 빨간 천에다가 뭐 콘돌의 깃털, 그 다음에 무슨 뭐 알파카의 무슨 태아적 그런 모습, 또 돈의 모형이라든지 코카잎 이런 거 중요한 거, 쌀,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걔네를 종이에 싸서 불을 지폈다가 걔가 꺼지면은 그 재 위에다 올리고 술을 부어요. 치차라는 술을 부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행운을 빌기도 하고 신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페루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절대 외부인은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주 소규모로 그런 거를 미니로 준비를 해서 진짜 미니 빠고를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게 너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페루라는 곳을 다니면서 네. 발견한 어떤 그 행복? 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파리에서도 행복한 사람도 있었고 스페인도 뭐 항상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들 많고 근데 페루에서 만난 사람들의 행복은 굉장히 간결했어요. 그냥 단순한 그 단순함이 행복의 열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삶의 원칙도 그냥 딱 몇 가지 없고요. 도둑질하지 말자, 네. 거짓말하지 말자, 약간 이런 거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뭘 더 바래라고 하니까 우리처럼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게 어떤 제가 물이라면 정수기에 걸러진 것 같다고 요즘 얘기를 하거든요. 페루를 갔다 와서 그런 것처럼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다 걸러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어떤 필터가 돼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그렇게 뭐 복잡한 거 필요한가라는 거를 여기서 느끼기가 힘든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되게 느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뭐 100중의 1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행복에 대한 기준이 간결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쉽게 체득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조급함이나 빠르게 가는 삶이나 그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그들은 그 너무 위대한 자연을 늘 마주하고 가진 것 없이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 지금도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자연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는 아주 그 비극적이고 한계가 많은 존재라고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신에게 계속 빌고 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쩐 자기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되게 부질없이 어찌 보면 정말 내일이면 소용없고 10년 뒤면 소용없을 것을 향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진짜 지금 현재의 행복을 되게 많이 놓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그냥 확 경종을 울려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황열병 주사를 맞고 갔는데 올 때는 좀 느리게 가는 주사를 맞고 왔다. 빨리 가지 마 이런 주사 맞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진실은 심플하죠. 간단하고 그러니까요. 명료하고요. 예, 네. 예, 맞아요. 복잡할수록 정말 그 진리와 진실이 가려지기 때문에 페루에서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벗어던지고 그래서 이제 바람 뭐 이런 거를 제목에 든 것도 진짜 영혼에서 그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예, 날아가게 해준 것 같은 느낌. 정말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페루란 나라가. 저희가 요즘 이 코너 잘 이 시간을 안 갖고 있는데 네. 손미나 저자님한테는 특별히 청하려고 합니다. 인상 깊으신 개인적으로 네. 다 그러시겠지만 네, 네. 들려주고 싶으신 부분을 좀 네. 목소리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제가 인상 깊었다기보다 네. 제 책을 읽고 이제 독자분들이 써놓으신 코멘트를 보면 이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다처럼 넓게 펼쳐진 녹색 평원에 드러누워 있자니 내가 잔디가 되고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된 것만 같았다. 어쩌면 인간이란 애초에 잔디나 바람 같은 존재와 다를 바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영혼의 독이 되는 지나친 경쟁이나 치열함 따위는 던져버리라는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귓전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역사는 쉬지 않고 흐른다. 우리는 그 역사의 강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인간들. 창틀에 소복하게 쌓여있다. 바람 한번 불면 포로로 날아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짧은 여행길 같은 인생에서 욕심 따위는 버리고 걸어도 좋다. 죽음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애석해하지 말지어다. 그것 또한 삶의 일부인 것이니. 참 좋네요. 좋네요. 갑자기 제가 삶을 통달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이렇게. 아, 네. 이게 지금 정말 읽어주신 부분도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영혼의 바람이 분다. 그렇죠. 나도 한낱 사실 별거 아닌 존재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아마존과 또 이 고산지대 마추픽추의 유적, 뭐 그 잉카들의 유적들 이런 곳을 다니면서 또 나스카라인 그 사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페루란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이 와 정말 내가 저런 벌레들이나 나뭇잎사귀랑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 그 두 가지를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예, 그런 거.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페루를 가보지 못했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의 가장 궁극을 숭고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면 이제 숙연해지고 말하자면 감정의 정화도 있게 되고 또 사실 그런 곳에서 종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네. 사실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네. 사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치 그 페루라는 곳이 손민아 작가께는 바로 그러한 그 숭고미를 보여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페루를 다녀온 것이 그 시기에 제 인생에서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거를 진짜 한 번쯤은 느꼈을 때 이만큼씩 다들 성장하실 것 같아요. 또 바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달라요. 중남미 다른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초월한 듯한 그런 평화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말도 좀 느리고요. 진짜 그 스페인어지만 말이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길거리에 구두 닦기 청년도 뭔가 이런 얘기 한마디씩 뻥뻥 이렇게 해주거든요. 도인처럼 정말 재미있어요. 근데 사실 여행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그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그럼요.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책을 봐도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근데 그 자신과의 대화라는 것이 결국은 그야말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동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번 페루 여행을 통해서 손민아 작가께서는 어떤 점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에게 그러니까 있어서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늘 가졌던 생각이 언제나 느낌표로 가득했던 내 인생이 모두 다 물음표로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해답을 얻었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어렴풋이 조금 너무 막막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허무하기만 하다라는 어떤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조금 약간 초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게 된 것이 사실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요. 그러면서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안달을 하면서 좀 달려간다거나 좀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안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갈지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 그런 걸 갖게 된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평화로움 같은 게 좀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최소한 하나의 독자는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또 궁금증을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독자 궁금증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행을 좋아하시니 궁금한데 여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떠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생학교에서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학생들을 받고 싶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올 법한 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행하는 삶을 항상 살고 계시잖아요. 언젠가부터. 네.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하에 하시는지 어떤 스타일이신지 물어보셨고 네, 어떤 또 여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조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네네. 네. 일단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어느 날 주말에 바다 보고 싶어 그러면 예전에 저 방송국에서 뉴스 할 때도 그랬어요. 9시 뉴스 끝나고 그냥 바로 바다 보러 동해까지 간다던가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실제 여행지에서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촘촘하게 짜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다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행자는 많은 걸 얻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준비는 항상 잘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현장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다는 게 저의 기본 원칙이고요. 네. 그리고
여행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하는 조언이라면 현실에 있는 고민을 가져가지 마시라. 대부분 막 회사에서 막 힘든 일이 있는데 바다를 보고 오면 나아질 거야. 그거는 바닷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바다에 가서 잠깐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회사의 상사가 성격이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아, 공감되네요. 네, 그런 일은 네. 절대 벌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에 모든 걸 다 놓고 떠나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 자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거리 들고 가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을 정말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 변화된 자신의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놓고 가시고 돌아올 때는 그 여행지를 완전히 또 버리고 오셔야 현실에 불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 자기를 좀 이렇게 요즘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를 좀 빼내서 여행지로 데려갔다가 완벽하게 즐기고 돌아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덧붙여 그것도 하나 좀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여행도 있고 또 함께 다니는 네, 네, 여행도 네. 있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여행을 더 좋아하세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찬스가 있죠. 그러니까 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나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또 우연한 만남도 더 만들어지기 쉽고 근데 저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좋기도 하지만 또 뭐 좋은 풍경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 굳이 놓고 혼자 한번 생각해야 돼 이러고 가고 싶진 않아서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책을 쓰기 위한 여행 같은 경우는 늘 같이 다니는 파트너 그 일본인 사진작가 친구가 있어서 이제는 너무 서로 이게 잘 맞아가지고요. 그럴 때는 또 같이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한 반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분은 인생학교에 네.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를 네. 서울로 10월에 네.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네. 하셨잖아요. 인생학교가 도대체 뭘 배우는 학교인지 네. 궁금해하시네요. 인생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인데 학교 같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만큼 공부 많이 하는 나라도 없겠죠. 맞아요. 정말 많은 걸 배우는데 막상 성인이 돼서 인생을 살려고 보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 푸는 법도 배웠고 과학 실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지리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그런데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일터에서 일을 잘하는 일꾼은 됐는데 마치 이제는 학교가 스쿨이 아니라 팩토리처럼 돼서 일꾼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렇게 나는 생산된 일꾼일 뿐이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 마음속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감을 세우고 잠재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잘 보내나 정말로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는 직업은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우리는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어떻게 그런 걸 배우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봐서 그건 정말 소설 속에나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현실에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가 그렇죠. 못하니까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아까 저희 오늘 책 얘기도 많이 했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늙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막상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뭐 모든 거 사회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한 지식들이 지식 따로 인생 따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해보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찜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진짜 그야말로 영혼의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행을 항상 떠나실 수 없기 때문에 인생학교에 와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똑같은 고민, 아주 구체적인 그 제목들이 달려있는 그 과목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이와 사회적인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정말 절묘의 기회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는 집단지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네. 발휘되는 현장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는 그게 가능해지고 서로 간에 많은 위안을 얻고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알랭드 보통 하고서의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어요? 제가 2008년도에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모 잡지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러 영국을 갔었고요. 그때 만났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고 네. 호기심이 또 많아요. 그 친구도. 그래서 원래 1시간짜리 인터뷰였는데 저희가 3시간 넘게 수다를 떨다가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자, 서로에게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인생학교를 만드는 과정도 저에게 많이 뭐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봤었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고 저에게는 뭐 너무 훌륭한 작가이시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고 늘 그랬는데 그러다가 인생학교 세워진 거 알았고요. 저는 파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한국에서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마치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그랬었어요. 회사도 소개해주고. 근데 계속 알랭드 보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내 짝 아닌 줄 알고 자꾸 친구 소개팅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결혼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제일 많이 교훈이 되는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별로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셔야 하는 아나운서에서 여행 작가로 갈 때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 뭐 작가가 되시거나 번역가가 되시거나 그러니까 그 전의 것들을 그닥 전제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저분은 정말 이 타전 줄타기를 정말 잘하는 분이구나. 근데 왜냐하면 그 타전이 줄타기를 했을 때 양쪽 줄 다 잡고 있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타고 왔던 줄을 놔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의심 없이 놓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고 또 저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필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굉장히 잘 하시고 또 좋은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특히 말하자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그 절묘한 줄타기를 네. 오랫동안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2016년에도 그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 가실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올해는? 일단 인생학교가 정말 갓난 아기 같은 존재라서요. 저에게는 잘 돌봐서 건강하게 병 안 걸리게 네.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어쩌면 여행기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제가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상반기에 페루만 갔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네, 중에는 네. 타히티를 2번 간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시도로 제가 저를 위한 여행이라기보다 거기는 좀 고갱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간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공부도 할 겸 이제 취재도 하고 아주 재미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기도 완성을 해야 하고, 예,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뭐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인생학교에 동참해주시는 이 좋은 뜻에 네. 동참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셔서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게 돼서요. 올해는 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를 조금 더 할 생각입니다. 예, 좋은 운동도 하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취미 활동도 아까 그 시간 세이브하는 거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한 시간을 조금 남겨놓고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완전 좋은 생각인데요. 건강을 챙기기. 네. 정말 바쁘게 생활하시려면 필수.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말하자면 내 건강을 따로 챙겨야 할 만큼 명분 있는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게 아유,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한 명분이 부럽네요, 정말. 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죠. 네. 저희 공식 질문이거든요. 손미나 작가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예요? 책이란 인생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동반자인데 그냥 모든 것의 집합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왜냐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 인생의 지점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 예,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 예, 하나의 대명사 같은 그런 게 책인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별명 붙여드렸잖아요. 손직업이라고. 말하자면 책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게 본인의 직업처럼 그러네요. 그렇게 네. 규정 내리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활발한 활동 계속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라는 책 한 권 속에서 잠시 페루라는 한 페이지를 본 기분인데요. 네. 당장 페루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비행기를 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서점에 잠시 들러볼 여유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죠. 우리의 일상도 여행하듯이 그렇게 여행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면 네. 우리 인생이라는 책을 정말 멋지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인생의 여유로움, 사색의 시간도 책을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